요즘처럼 40도를 넘나들면 저녁에 반드시 스프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한국에서 가끔 밭일을 하잖아요. 취미생활로.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럼 머리가 약간 핑그르르 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멸치국수를 한 사발 먹으면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뭐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땀을 많이 흘리고 샤슬릭 뭐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일단은 스프를 먼저 먹어야 몸 상태가 소금기 때문에. 보통 김치를 많이 먹고 땀을 흘리면 땀이 약간 짜면서도 쓰잖아요. 근데 우즈벡에서는 뭐 땀을 흘리면 짠맛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염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뭐 그 덕분에 혈압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여기 음식들이 단 게 많다 보니까 과자들도 그렇고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여러 식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당 조절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혈압 조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우즈벡에서는 숟가락 네프킨이 형광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식기라든가 숟가락, 포크 이런 것들을 닦아야 돼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것도 와이프가 계속 닦아주길래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사랑은 바탕에 깔려 있겠지만 워낙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스프에 완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프에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의학적인 이치 설명은 불가. 제 유튜브는 생계형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직업이? 물음표? 유튜브? 물음표? 생계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정기적으로 비워요. 그러니까 지운다는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최악의 돈벌이가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유튜브를 잘해도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시로 뭐 변경사항이 많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인 삭제를 하고 나면, 그리고 며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는 콘텐츠에다가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대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집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월 2만 원 선까지 나올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의상 월 5만 원이 저의 유튜브 수익이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제가 자주 지우기 때문에. 지우는 이유도 그래요. 일회성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지나면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이 되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돈 욕심보다는 쓰레기를 처분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방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유튜브를 청소해서 많이 지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전문 유튜버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사정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들려올 정도면 진짜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만나지 않고 시골에서 특별히 한국인과 통화하는 일도 거의 없고 한국어도 와이프하고만 소통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은 유튜브 상황을 알 정도면 뭐 아무나 해서 저처럼 취미 비슷하게 한다는 몰라도 돈벌이로 유튜브를 해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고전한다고 듣는데 그리고 또 요즘 저한테 들려오는 것 중에서 한동안 동남아시아 한 달 살기, 뭐 3달 살기, 1년 살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미얀마 지진인가요? 라오스 지진인가요? 미얀마 같네요. 그 지진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 요즘은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현지 사정들이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서 방문하거나 그러면 계속 유튜브를 찍어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뜸해진 거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 나라의 사회 환경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가 워낙 유튜브보다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뉴스를 보느라고 유튜브는 이제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국내 뉴스를 굉장히 즐겨봅니다. 제가 엊그제 맨날 이 집 배경으로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은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런 빈도로 오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여기 왔다 간 거죠. 뭘 찍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때 우즈벡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지금 타시켄트에 가 있어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국어 능력시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타시켄트 가서 알아보면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타시켄트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너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와이프도 신나서 비행기 타고 타시켄트를 갔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느 기관에 갔어요. 그 기관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는 거고 혹시 그 기관이 민폐일까봐 이거는 선생님이 오류 잘못 알고서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건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하고 만나서 그 기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관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미 접수가 완료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리고 다음 시험은 10월 달에 있고 이 얘기를 듣고서 선생님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그러고
타슈켄트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아니 그럼 무책임한 타슈켄트 뭐뭐뭐에 가면 접수가 가능하니까 날짜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너도 가자 그래서 쫓아간 건데 제 와이프도 잘못을 했죠. 그 기관에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서 확인만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교수님도 착각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얘기하고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조사를 해야 학생들한테 한국어 능력 시험 날짜를 알려주고 등록 날짜를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고 밖에 없죠. 저는 와이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선생님을 욕하고 있지만 제가 와이프를 혼냈어요. 야, 너 우즈벡 사람이잖아. 우즈벡 말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알아들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걸 너는 그걸 얘기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나 가야 돼 그러면서 짐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타슈켄트를 가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부자야? 네, 와이프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1,000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만들어놨어요. 작년 7월 말에 와서 초창기에는 $2,500, 뭐 $3,000 쓸 때도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구입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쓰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 달 생활비 기준이 $1,000예요. 환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한국 돈으로 150만 원입니다. 저희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고 와이프가 제가 원하는 정도로 요리를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제가 집에서 뭐 챙겨 먹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전부 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와이프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가 $1,000가 기준선이에요. $1,000를 넘기지 않는 것이. 근데 가능하냐고요? 네, 요즘은 가능해요. $1,000가 저희가 한 달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와이프가 타슈켄트 간다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고 교통비가 $200 가까이 들어가요. 왜 $200가 들어가냐면 비행기 값이 100만 숨 정도 되죠. 미리 예약을 하면 100만 숨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맞닥뜨려서 비행기표를 사니까 100만 숨 가까이 되죠. 여기서 테르메스로 택시를 타야 되죠. 그러다 보면 비행기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만 $200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생활비에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처음에 와이프가 돈 관리를 했는데 와이프가 돈 관리할 때 $2,500, $3,000 나갔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더니 돈 관리를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줄여서 지금 $1,000 선까지 왔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우즈벡 사람들 앞뒤 생각 안 하고 돈 쓰는 버릇 이건 못 고칠 것 같아요. 일단 쓰고 보자 주의.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잘 만난 거죠, 둘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요즘은 잘못하다가는 금전적인 문제에 막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략하며 산다고 해도 국내 사정, 국내 경제적 사정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한국 상황이 좋아져야만 저희도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안정화되고, 그렇지 한국이 계속 밑바닥을 치면 저희가 자금 융통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남아 한 달 살기, 세 달 살기, 1년 살기 뭐 이런 유튜브 카테고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도 국내 사정에 기인해서 현지에 직접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먹던 스프 다 마저 먹어야 맥주 한 잔 마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